자, 이게 진행을 하는데 보다시피 얘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보다시피 날개의 짓을 봐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전부 다 군대처럼 다 위로 올렸다가 전부 다 똑같이 밑으로 내렸다가, 그죠? 군대 나비처럼 일관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탄생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탄생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개념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뭐 여기서 탄생했다 뭐 이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라이프도 있고, 그 전에 요거를 해주면 돼요. 저 애니메이션을 네가 태어났을 때 날개짓을 시작해. 그럼 탄생하는 시점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날개짓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틀리겠죠. 여기 픽했을 때 아까 오브젝트 바디를 찍었던 부분 기억나죠? 요 밑에 보면 애니메이션 오프셋 킹이라고 나오죠. 여기 난이라고 돼 있으면은 전부 다 똑같이 위아래를 똑같이 애니메이션 맞춰서 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탄생할 때부터 생성될 때부터 하고 싶다면 벌스를 바꿔주면 돼요. 벌스를 바꾸면 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각각 나비 날개가 제각각 나오죠. 보다시피 어떤 거는 위, 어떤 거는 아래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나비가 되겠죠. 그죠? 이게 됐나요? 여기 보면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벌스였어요. 이거 체크해주면 애니메이션이 랜덤하게 보여서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잘 됐으면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좀 재밌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채팅창에 다 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좀 기다려 줄게요.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세부 조정을 해볼게요. 이제 뭐 기본적인 모습은 다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날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리는데 이게 100프레임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00프레임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0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저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에 가가지고 200프레임으로 바꿔요. 이렇게 이걸 눌러서 200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여기 타임 슬라이더가 100이 아닌 200으로 늘어나겠죠? 자, 200으로 해서 OK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0프레임까지 잘 나오는지. 근데 잘 안 나올 거예요. 나오다가 뿅 하고 사라지죠. 그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컴퓨터 부하가 걸릴까봐 얘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100프레임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파티클 제너레이션에 가보면 100프레임만 디스플레이 되라고 나와 있죠. 이거 200으로 바꿔줘야겠죠. 200으로 바꿔볼게요. 200으로 바꾸면 가다가 200프레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나비가 계속 나오지 않고 100프레임 이후에는 쏘지 않네요. 이게 뭐냐면 에미션입니다. 에미션이 이제 발산하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발산하다 0에서 100프레임까지 발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0에서 100프레임까지만 총을 따다당 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프레임이 지나니까 총알을 안 쏘죠. 그래서 이거 총 쏘고 싶으면 이걸 200프레임까지 늘리면 되겠죠. 200프레임까지 계속 쏴라고 하면은 계속 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비가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얘는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서 나비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가는데 딱 100프레임만 생존한 거예요. 100프레임만 살아있는 거죠. 얘 라이프가 있습니다. 얘 라이프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100을 200으로 높여주면 200프레임까지 살겠죠. 이렇게.
끝까지 살겠죠. 보다시피 근데 살다 보면 지금 나비가 100마리가 아니고 뭐 1000마리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늦어지기 시작해요. 눈에 거슬리네요. 이거 좀 숨길게요. 예, 숫자 7을 눌러서 보면 94프레임에다가 이제 15프레임까지 떨어지죠. 속도가 컴퓨터가 10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늦어지는 거예요. 저 객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저 나비 하나당 썼던 폴리곤이 50개인데 50개가 뭐 1000개 되면 50만 개가 되고 10,000개 되면 뭐 500만 개가 돼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늦어져요. 폴리곤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30m로 떨어지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인간의 눈은 대부분 30프레임까지는 그럴듯하네 라고 느끼지만 그 밑은 조금 렉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멈추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일부러 파티클들이 이런 값을 대부분 100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늦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눌러서 (20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2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프레임 레이트를 잘 봐야 돼요. 객체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여기 이렇게 좀 작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200프레임까지 쏘는데 나비가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그죠?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빨랐어요. 나비가 하나 날게 하는데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또는 느리게 날아가는 것 같다. 그건 누굴 조절해요? 스피드를 조절하면 되겠죠. 스피드가 1.5인데 좀 날아간 상태에서 조절해봐야 이렇게 멀리 가고 싶다면 스피드를 더 높여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멀리 가겠죠. 이렇게. 그죠? 느리게 가고 싶다면 이것보다 낮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한 1 정도만 쓸까? 1, 아까 1.5였는데 1로 썼어요.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랑 이런 것도 조절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객체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100마리만 날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이거 레이트 여기 보면은 파티클 퀀티티라고 있죠.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비율로 조절하는 거 3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높여주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죠? 낮춰주면 적게 나오겠죠. 1로 낮추면 이 정도 나오네요.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나비가. 아니면 전체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체 개수를 제어하고 싶다 그럼 유즈 토탈로 제어하면 됩니다. 100개만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토탈 100개만 나옵니다. 얘가. 그죠? 그래서 개수랑 스피드를 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날아가는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누가 요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넓게 날아가고 싶다. 이거는 퍼지는 거잖아요. 그럼 퍼지는 거 찾아보면 여기 스프레드라고 있네요. 그죠?
스프레드를 펼쳐주면 되겠죠. 입체적으로 펼쳐야 돼요. 이렇게 x, y, z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스프레드 값을 이렇게 넓혀주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렇죠? 그럼 많이 퍼져서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탄생할 때 보면 요 나비의 크기랑 요 나비의 크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처음 생성했을 때는 거의 점에서 시작을 하고, 요 간격, 한 요 정도 간격까지는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제 100%의 크기로 나오는 거예요. 걔가 누가 해주는 거냐면 얘가 해줍니다. 사이즈 밑에 있는 그로우 앤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로우가 커간다라는 거고, 페이드는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커가는 게 30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100으로 0으로 두면 태어날 때부터 큰 크기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갑자기 땅땅땅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저 페이드는 스프레드를 좀 줄여놓고 볼게요. 여기 가서 사라질 때의 모습이에요. 사라질 때도 그냥 똑같이 100의 크기인데, 이거 페이드를 높여주면 사라질 때 작아지면서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나비에는 맞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버블처럼 무슨 그 입자들, 뭐 이렇게 빛 같은 게 맨 끝에서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페이드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주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이즈 갖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수치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 베리에이션이라고 있어요. 베리에이션. 전부 다 베리에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은 뭐냐면 뜻 그대로 다양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크기를 1을 줬어요. 그런데 전부 다 1의 크기로 동일하게 자로 만든 것처럼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뭐 0.8, 어떤 애는 1.2 이런 식으로 조금 크고 조금 작게 나오게 한다든가, 속도도 1로 날아가는데 어떤 애는 0.8의 속도를 좀 느리게, 어떤 애는 1.2로 좀 빠르게, 그때 베리에이션을 20% 주면 그 속도를 가감하거나 크기를 가감하는 거예요. 30% 정도 속도랑 크기를 가감을 하면 이렇게 크기도 제각각이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을 제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뜻을 알고 좀 제어를 하면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제가 배경화면을 하나 넣을까요? 제가 초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 초원을 여기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굴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렌더링 하는 거 잘 알죠? 여기 렌더링 할 때, 요거 하나 안 했다. 잠깐 되돌아갈게요. 저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냐면, 이걸 안 했어요. 이거 렌더링, 요 나비만 보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하면, 보다시피 안 나와요. 그죠? 몸통만 나오네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해볼까요?
나와요. 그죠? 왜냐면 CG는 부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보이는 면과 안 보이는 면으로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부하가 2분의 1로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날개 쓰였던 메터리얼을 보면 나비 날개는 얘였죠. 얘한테 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투 사이드라는 게 있죠. 양면 다 렌더링하게 해달라는 뜻이야. 요거 누르면 컴퓨터는 속도가 2배 느려지겠지만 이쪽에 렌더링해도 나오고 이쪽에서 렌더링해도 이제 나와요. 뷰포트는 뭐 어차피 다 나오게 해놔요. 왜냐면 작업하는데 보이라고 해준 거니까. 보다시피 양면 처리를 할 때는 꼭 요거 이 재질한테 투 사이드를 켜줘야 된다. 날개에만 켜주는 게 좋겠죠. 몸통에는 어차피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 면이 못 보여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투 사이드 필요 없어요. 컴퓨터만 느려지게 할 뿐이에요. 투 사이드를 켜주면 최종적으로 나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제가 아까 배경 이렇게 주고 이렇게 졌네요. 그리고 렌더링 하면 잘 나오지만 여기는 이렇게 곡선이 돼서 나오죠.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VR이나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매핑이 360도로 되어 있어요. 스피어처럼 말아버리는 거죠. 스크린처럼 안 하고. 그래서 기억나나요? 이거를 좀 여기 렌더링에 인바이러먼트 가서 들어가 있는 요 이미지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삐지라고. 여기 이제 360도로 구 형태로 말려 있는데요. 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뭐 여기서 직접 필 수 없기 때문에 메탈 에디터를 좀 써줄게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떨구면 인스턴스 이쪽을 바꾸든 이쪽을 바꾸든 양쪽이 서로 바뀐다는 뜻이야. 신호를 서로 보내면서 오케이 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다시피 스피어로 말려 있네. 이거 스크린으로 평면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해주면 비로소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렌더링 할 땐 이랬어요. 액티브 타이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상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고 여기 렌더 아웃풋에 가서 제가 뭐 플라이 동영상이니까 AVI 그리고 뭐 셋업 볼트라든지 세이브 누르면 이렇게 압축 물어오죠. 압축 꼭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다 됐죠. 이렇게 됐으면 비로소 렌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렌더 누르면 제가 레전을 바꿔놨었나? 이거 다른 걸 이거 비유로 해놨어야 되는데 특정한 영향만 땄네요. 여기 보면 렌더 타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상하는 시간이 한 30초 남았다네요. 아까 어디다 저장했나? 끝났고요. 제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렌더 아웃풋에 넣었군요. 이렇게 날아가죠.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과제방을 만들 테니까요. 렌더링해서 과제로 제출을 하세요.
요거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